조국혁신당이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대위 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대위 구성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 펼쳐나가시겠습니까? 예, 지도부 총사퇴 이후에 한 일주일 만에 비대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조국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 9명의 비대위로 구성을 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분은 이제 성비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시절 성평등 비서관을 했던 엄규숙 교수님이 참여하셨고요. 또 창당 초기에 어떤 초심을 저희들이 잘 되살려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초기 창당을 함께했던 김호범 부산대 교수님이신데 창당 준비위원장 중에 한 분이셨죠. 네. 또 우희종 전 서울대 교수님 역시 창당 초기에 함께 늘 의논을 했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비 문제에 대한 좀 책임 있는 해결도 이뤄내고 또 창당 초심을 어떻게 잘 살려나갈 것인지 이런 구성을 했고요. 저는 이제 의원단 중에서는 저 혼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새로운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의원단하고 비대위 간의 소통을 좀 잘 하도록 하는 것. 또 뭐 비대위라고 해서 뭐 비상 대책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당의 대표 기구입니다.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이 어렵지만 정기 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또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도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성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법조계 인사가 좀 배제됐는데 어떤 배경인가요? 그동안 이 성비 문제 관련해서 많은 이렇게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해야 될 절차들 또 법적인 엄중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잘 지켜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사건 당사자에 대한 아주 엄중한 징계까지 포함해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또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대로 소통하고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는 어떤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객관성, 엄중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잘하고 초심을 잘 새기고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이 문제를 잘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회의장에 이제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이제 벽면에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를 좀 담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으로서는 사실은 꽤 노력을 했습니다. 할 일들을 물론 피해자들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움도 있었고 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요구를 다 100%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나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밖에 있는 당원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이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 더 진심은 당연히 뒷받침돼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하겠다. 이런 어떤 고민이 담겨 있는 구호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비대위원장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조기 등판했습니다. 특히 성비위 사건 피해자 측도 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기 등판으로 의견이 모아진 배경은 뭡니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좀 아쉬움,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조 대표님이 사실은 문제 발생한 날부터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이제 들어간 날 아닙니까? 그런 그 판결이 나온 날이었죠.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 편지를 받고는 했다고 하지만 그 사안 자체를 충분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했고 또 나오고 나서도 또 그 과정에 약간 정보를 들었을 때 사실은 이러이러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이 본인이 우선은 당원도 아니었고 대표도 아니었고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그게 만약에 상황이 전혀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심각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프로세스가 막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절차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막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마 이런 판단도 한 모양인데 최종적으로는 본인 스스로도 그 판단이 잘못됐고 부족했다 이렇게 사과도 하고 인정을 했는데요. 그런 한계 아쉬움 일종의 괴리 때문에 피해 당사자 일부라든지 또 당내에서도 조국 대표가 나서서 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고 적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단에서 굉장히 한 3일에 걸쳐서 4번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책임 있는 당의 리더가 이 문제를 떠안고 나서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토론 과정에서 상당한 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셈입니다. 그 당의 입장을 앞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적극적 역할을 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괴리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쉬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당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조국 대표가 나오자마자 뭔가 조치를 취해주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괴리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조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나섰으니까 그 상황 전반을 다시 한번 어제 뭐 비대에서도 그런 네. 경과 보고도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 또 뭐 진행하겠다고는 했으나 잘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책임 있게 소통이라든지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문제라든지 또 당의 어떤 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해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 어제 좀 강조했던 것은 어쨌든 당내에서 이런 사안들이 불거지니까 여러 가지 이견과 내부 또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차 가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 점에 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중단해 줄 것을 그 당원들에게도 또 국민들에게도 요청을 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굉장히 강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성비건 관련해서 피해자 중에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사실과 달리 부풀려져서 막 소개가 되고 비난이 오면서 본인이 어떤 피해자가 연루됐다는 것을 꽤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 상황과 다르게 아주 심각한 무슨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그래서 피해자 자신이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가해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상황을 악용해 가지고 과장하고 과잉해서 뭐 당을 공격하거나 가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오히려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조국 비대위원장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좀 의외였어요. 그 성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고소가 된 지 한 5달 만이라고 하던데 왜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가요? 뭐 그거를 제가 뭐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당으로서는 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외부 로펌에서 그 조사를 하는 것으로 피해자들하고 합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이미 그 결과를 당 윤리위원회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네. 윤리위원회가 그 조사 결과를 사실상 전폭 수용을 해서 당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징계, 당은 뭐 정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 수위가 있는데 최고 징계가 제명, 제명됐죠 이미.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김보엽 대변인은 전 대변인은 제명 조치를 됐고요. 네. 또 한 사람은 당원권 정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징계를 이미 내렸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피해자가 경찰에 아마 고발을 해서 형사사법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때부터 4월부터 이미 쭉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더딘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형사사법 절차 과정에서 당사자로서 자기구제 뭐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러나 당 입장에서는 이미 당이 엄중한 판단을 했고 여기에 제명 조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이게 이슈로 불거짐에 따라서 다시 피해자들한테 고통을 안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김보엽 전 대변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당은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형사사법 절차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비대위원장이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복당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탈당을 보류하게 하고 원하는 당직이 있으면 다 고려하겠다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 같은 시도 자체가 증언자에 대한 3차 가해다. 또 이 제안을 언론에 흘려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4차 가해에 해당한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준석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성비 아주 심각한 의혹으로 지금 수사나 이런 게 어떤 절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심각한 의혹을 국회 갖고 윤리에도 있는 맞습니다. 제소돼 있죠. TV 토론 문제도 있고 개인의 성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당사자가 이 문제에 개입해서 정치적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요. 내용적으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5일 날 제명 조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진행했던 중요한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피해자 측하고 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당이 과연 적절하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했느냐, 잘 처리를 했느냐, 또 이 결과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또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피해자들이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한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권고 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고 보고서를 받은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 TF를 만들어서 역시 피해자들하고 합의해서 8월 20일에 그 합의 결과를 공동 발표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은 조금 불만과 아쉬움이 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조치가 무엇인가 하면은 피해자 강미정 대변인은 당에 복귀를 해서 정상 복귀를 해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지 무슨 당직 제한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고요. 이미 합의했던 회복 조치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 이번 이제 기자회견으로 중단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권고받은 회복 조치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하고 탈당을 했기 때문에 복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당으로서는 원래 피해자들과 합의했던 그 조치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어떤 입장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좀 어떤 사안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 개혁 입법들을 잘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 이 부분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청산은 사실은 지난 겨울 우리가 굉장히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겪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정치 공방처럼 국민들이 인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치 공방의 문제 이전에 일종의 국가의 존립의 문제 또는 헌정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는 문제, 이런 관점에서 그 점은 좀 제대로 정리하고 가야 한다. 우리가 일제 잔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점들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 때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조나 상황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피하게 내란과 관련된 소위 국민의힘 기존 여당의 정치인들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마치 정치인 탄압, 지금의 야당 탄압 이런 어떤 정치 공방으로 자꾸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내란 청산이라는 과정은 3대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 이 점을 저희들은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이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검찰의 어떤 검찰권 오남용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개혁, 그다음에 또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 부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잘 통과시키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표님이 이제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강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국민의힘 심판, 정치검찰 청산 그리고 또 정당 해산론까지 그 같은 의견을 좀 보이셨는데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여러 사건을 종료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확정돼야만 청구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는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론적 답변인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원론적 답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당은 이미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청구를 주장하고 있죠. 정부 쪽에 이렇게 네. 제안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행법에 의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그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정당 해산이라는 건 아주 엄중하고 무거운 문제죠. 가벼운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은 지난 내란 과정에 대해서 또 내란의 어떤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와 연루돼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원칙적으로 단절하는 조치가 너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저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연루와 책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계엄이 선포된 그 당일날 밤에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뭐 언제 잡혀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네. 무서움을 뚫고 담장을 넘어와서 그걸 해제 절차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전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와라 어디로 와라 하면서 국민의힘 자당 의원들이 그때 당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와서 빨리 투표를 하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혼선에 빠뜨렸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불법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중대한 교란 행위를 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그 점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그분들이 현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과 단절의 어떤 조치를 제대로 할 것이냐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당 해산하지 않을 수 없는 방법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법무부 장관도 내란 특검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 점을 진지하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화두가 됐지만 이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총 공세를 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일종의 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네. 다시 되돌려 보냈던 그 사안과 관련해서 심각한 사법 쿠데타라고 저희는 봤고요. 그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문을 이미 작성해서 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기본 관점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한 행위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사실상 바꿔치려고 했던 매우 심각한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 속에서 스스로는 법적 원칙과 기준에 아주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 과정 전반을 보면은 상당한 그들만의 어떤 의중, 의지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네. 점에 관해서는 뭐 수사를 통해서든 또는 뭐 탄핵 소추 과정을 통해서든 좀 더 진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 역시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가 사실은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는 게 헌법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네. 사법부 스스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정 노력과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해 나가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요. 최근에 법원장 회의를 봐서도 그 점에 관해서 아직은 사법부 스스로가 그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사법부가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면 변화와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우리가 직접 체감했던 확인했던 사항들인데요. 뭐 아주 과거까지 갈 필요가 없죠. 이번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의 이재명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 조치 또 현재 윤석열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행했던 그 아주 이상하고 조잡한 방식에 의한
중간에 구속 취소를 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스스로 제대로 진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들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된다고 한다면은 사법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제하지 않은 채로 사법권의 독립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 걱정에 대해서 그냥 귀 닫겠다 이런 태도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장이 없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인데 이를 부연하면서 이제 원칙적인 공감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언론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오독이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어떤 맥락 속에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이 나서기보다는 이 문제는 여론과 국민들의 어떤 판단 또 실제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 입장에 대한 논평도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공범들의 판결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뭐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문제도 그렇고 또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다 그것을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공방 내지는 정치적인 압박 이렇게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할 텐데요. 뭐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내란 청산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스스로 책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단절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한 이 문제를 그냥 정치적 공방이니까 너무 국민의힘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수준으로 넘어갈 수는 절대로 없다. 많은 국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그 광장에서 이 추위 속에서 떨면서 확인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국민의힘의 주장을 동조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